내란 성계 김건희가 윤석열 면회도 거부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권에 파다하게 도는 김건희 구속설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원이 풀어줬었던 게 제일 이상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이 되게 잘난 척하면서 니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 치는 게 더 이상했었죠. 근데 그게 바로 검찰하고 윤석열 간의 저는 모종의 딜을 통해서 공수 더 물먹이고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조직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저는 자기네들끼리의 뭔가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작전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를 법원이 딱 2번이나 커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검찰이 매우 놀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흐트러졌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이고 그때 심우정이 이제는 김건희 것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윤석열하고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해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윤석열은 자기가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렸고 다 이제 소용이 없어졌고 자기가 키워준 사람 혹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결국은 배신자 당했고 예를 들면은 최상목도 뭐 자기를 배신 안 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헌재 재판관 2명 올려줌으로써 배신을 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심우정도 자기를 그냥 구속 기소해줌으로써 결국은 또 자기를 배신한 거거든요. 이제 자기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아마 모슬에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 파면 즉시 김건희는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다방면으로 다 털릴 겁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이들을 지금까지 봐주고 눈을 감은 검찰입니다. 그들을 왜 즉시 해체시켜야 하는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정밀하게 하지 않아도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은 그걸 벗어날 수가 있거든. 지금 제도에 미비점이 혹시 있으면 그건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제도를 잘 해놨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또한 잘못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끊임없이 좀 제대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지도 저절로 유지되지도 않는다.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지키려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된다. 그냥 있다고 지키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만 잘 돼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 시민들이 늘 눈여겨서 저 자리에 어떤 사람을 갖다 놔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지 그거 안 하고 누구 갖다 놔도 잘 되려니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한 얘기들이 처음에는 참 뭐 저런 딱딱한 얘기를 하나라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맞는 말이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뭐 전에 내려오는 얘기들처럼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라 해야 된다. 법은 최소한이어야 된다. 사실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법이 최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법에 맡기는. 이제 이거를 각박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증오와 분열 또 대립, 대결이 격화된 사회라고도 말하죠. 여유가 사라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유동적인 영역이 있는 것인데 이게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동일한 기준의 잣대로 다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하고 억울한 느낌이 드는 사회? 좀 각박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건데 법률이 어쨌든 좀 최소한의 영역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된다. 근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대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책 읽다 보면 법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좋은 법원들이 많아서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법원 강자의 이익이다. 그런 말이 있고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 그렇죠. 강자의 이익이다. 그다음에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좀 전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그런 법원도 있고요.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그런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요즘 우리 법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런 법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의 정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상적인 어떤 삶의 형태, 이상적인 관계의 형식,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규정해 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죠. 그런 건 원래는 도덕이나 상식이나 그렇죠. 원칙이나 이성이나 합리성 이런 걸로 되는 거지. 그걸 강제하고 억압하는 법으로까지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건 최소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죠. 법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그 어떤 영역, 그것만 규정해야 되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 사이에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이 과정에 맡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그냥 무신 정권 같아요.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을 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만사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지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현재 상황은. 제재가 가해지는 이게 법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한 합의, 뭐 어겨도 제재가 없는. 어기면 아주 가벼운 제재가 가해지는 거. 어기면 심각한 제재가 가해지는 거. 뭐좀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 지금 현실은 보면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 위반하게 한 다음에 미운 사람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최소화되지 않고 최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재하느냐, 그 권력을 가진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권력이 남용 예제가 커지는 거죠. 지금이 사실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공정함 또는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그걸 훼손하는 도구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심각한 거죠. 검찰권이 사적 도구가 된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자국의 수사기관에게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어 자국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윤석열의 운명이 정말 비참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소추 심판과 법원에서 내란 수괴죄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을 보니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각 기관들 간의 갈등과 알력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협력해서 윤석열에 대한 소환 통보, 체포, 구속, 기소까지 하도록 만들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로 하여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하여 영장 발부 판사를 잡으러 다니고 법원 기물을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으며 이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끝낼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엄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여전히 위태롭지만 위기의 고비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처럼 정의롭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갈 길이 아직 먼 것도 냉정하게 사실입니다. 12.3 비상계엄 같은 국헌문란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계엄을 방조했던 세력까지 낱낱이 드러내 단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민주적인 법치 국가를 만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